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지난 주말의 시장 흐름은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그래가지고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을 만들었는데 그 저점 형성 이후에 급반등까지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 반등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의 이유를 찾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만든다 이렇게 봐야 할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사후적인 해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긴 한데, 우리는 사후적 해석보다는 시장 안팎으로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을 좀 찾아보고요. 또 그러한 배경 요인을 생각했을 때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과 시장에 대한 반영이 그동안의 흐름하고 약간 좀 달라졌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기다려온 반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또 앞으로도 중요하게 그렇게 파악해야 할 점들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지표가 던진 그 당일의 충격하고 회복, 그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고용자 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결과로 인해서 금리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날 급등하는 그런 금리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그림처럼 10년물 국채 금리로 봤을 때 장중에 4.9%까지 근접하는 그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고점 수준이었고 또 고점 수준에서 밀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리를 살펴보면은 10년물 이상의 금리가 지난달 말보다 빠르게 이미 상승했다는 거. 10년물이 4.59에서 4.78, 그러니까 19bp가 올랐고요. 20년물이 4.92에서 5.13, 21bp.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가 4.73에서 4.95, 그래서 22bp나 오르는 5%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졌었던 그 장기물 5%대 금리가 이제 2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섰습니다. 5.13%. 그다음에 30년물 같은 경우는 넘나들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은 거의 근접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S&P 지수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추락하는 모습이 그 당일날 나타났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최근에 그 셀링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그 10월 3일의 모습, 그때 좀 이렇게 음봉이 나타났었던 이 모습이요. 그 자리하고 좀 비교될 만한 그런 위치에서 움직였는데, 그러한 툼의 성격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났던 그 상황으로 보기에 좀 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세 분위기가 지표 발표 후에 정규장 개장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 지표가 이 개장 시작 전에 발표 1시간 정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정규장이 시작된 그 1시간 정도 뒤에도 계속 이러한 조정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금리 인상 확률도 동반해서 높아졌습니다. 이 CME 패드워치 툴 이렇게 살펴보면은 11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7% 정도 높아져서 20%에서 27%로 이렇게 높아진 것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결 확률은 좀 그만큼 또 낮아진 모습.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는 인상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25bp 인상이 3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0bp 인상이 5.7%. 그래서 합하면 42% 정도 되는 것이고, 동결 확률이 57%.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날 금리 반락이나 주식시장의 반등을 한 모습, 사후적인 모습이긴 한데, 그 국채 시장의 근본적인 반전으로 보거나 금리 인상 확률이 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고, 다른 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시장의 빠른 회복세,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선 것은 8월이거든요. 8월 초인데, 그 이전에 금리 상승 흐름과는 좀 다르게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는 금리 상승이 나타나도 주식시장이 별로 영향을 받지가 않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요. 10월까지 이 4%에서 약 한 4.8%까지 이 10년물 금리가 올라오는 그 기간 동안에 나스닥이 5.5%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6.6%,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금리의 중소기업이 취약하다는 점을 그대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금리가 주는 부작용이 경제 관점에서 이 몸집과 체력이 적을수록 불리하다는 그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점이 이제 최근에
이 10월 초 들어서 거의 이제 극대화되는 그 시점에서 셀링 클라이맥스 격에 험악했었던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러셀 2000하고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그 수익률 흐름, 여기까지 흐름하고 최근까지의 흐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10월 4일부터, 그러니까 3일에 셀링 클라이막스가 나타났었는데, 이 4일부터 한번 이 흐름을 다시 재점검해 보면은 4일부터 이 수익률 흐름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나스닥 흐름이고요. 이 푸른색 흐름이 러셀 2000인데요. 여기서 4일부터는 푸른색 선이 위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약 한 80bp, 70bp, 80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표가 이제 공개되면서 이 급락을 쭉 하는 이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러셀 2000이 더 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취약했었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표가 나서 그것이 악영향을 미칠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주는 그 시장의 부담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단정적으로 이번에 결론 내리기보다는 하나의 시그널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향후에 이제 금리가 기업의 그 자본 규모별로 주가 흐름이 차별적으로 반영되고 또 그 반작용의 흐름이 반복이 될 것인지, 이 점을 우리가 좀 반복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5% 근접한 금리 흐름으로 금리 상승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그 악영향도 피크 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약간 좀 그러한 판단을 내기엔 좀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에 나타났었던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셀링 클라이막스를 지나면서 오히려 이제 강해지는 모습으로 반전이 되는 모습,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향후에도 이런 점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하고 향후 일정하고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고용 지표가 이제 해석하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 좀 약간씩 다른 측면을 보기도 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주관적인 견해가 약간씩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거론되지 않은 점 몇 가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또 이제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스파이더 차트하고 임금 수준 관련된 자료 이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텐데요. 스파이더 차트를 찾아보면은 팬데믹 이전에 이제 푸른색 요 남색 선이요. 요거를 이제 팬데믹 바로 직전. 그때는 뭐 큰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때하고 좀 비교하면 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달 8월 달에 녹색 선, 요 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달 거가 주황색 선. 그래서 요 선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나온 일자리 수 증가는 12시 쪽에 요 페이럴 임플로이먼트 요걸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 10시에서 12시 방향의 요 쪽에 나온 지표들을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한 7시부터 10시까지 나타나는 요 지표들은 질적인 측면, 그리고 이 오른쪽의 윗부분은 고용주의 시각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용 지표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망 쪽을 좀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재로 이번에 작용했었던 그 양적인 측면은 분명히 증가하면서 그런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시간당 어닝 이쪽을 보면은 약간 좀 줄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약간 좀 긍정적이긴 한데, 이 파트타임 쪽에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좀 안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약간 이 질적인 측면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논란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데 일조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윗부분에 이 고용주 측면의 시각이 좀 많이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안 좋아진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라기보다도 전망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직종별, 임금 수준별, 그 일자리 수 증가의 분석을 보면 평균 임금이 좀 낮은 그런 직종에서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거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좀 질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성장을 좀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오히려 이제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레저하고 접객 이쪽이 가장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임금은 가장 이렇게 좀 낮은 쪽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리테일 이쪽 그러니까 소매 판매 이쪽에서도 좀 임금 수준이 낮은데 증가폭 보면은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개인 교육이나 헬스 서비스 이쪽은 뭐 임금은 평균 수준인데 평균 수준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한마디로 고소득이 되는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를 패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인데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이러한 점까지도 과연 이제 감안을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패드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내놓는 그런 리서치 자료에서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언급할 것인지 그것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볼 그런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GS CPI 지표 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또 살펴보면은 이 GS CPI 자료 중에서 여기 이제 제가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코멘트가 뭐냐면은 지난달 수치가 이게 원래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기는 그런 수치였는데 이게 좀 0.86, 0.86 이렇게 같이 가다가 마이너스 1.08로 수정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완전히 반전이 돼서 거꾸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멈칫했던 것이 이제 반락으로 조정이 됐지만 9월 수치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커머디티 쪽도 이제 반등 추세 지속으로 분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유가 흐름도 우리가 약간 좀 불안불안하게 좀 봤었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중동 지역 쪽에서 분쟁 소식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변수로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점이 숙제가 또 여기서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꿈틀거리는 커머디티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렇게 단점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지표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몰고 가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몰고 가려면 이쪽을 좀 이용해서 요걸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패드 쪽의 금리 정책이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약간 좀 완화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커머디티 시세하고 정책적인 요인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면은 2022년 잭슨홀 미팅 때 나타났었던 모습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이 푸른색의 금리 상승기 때 페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조절했는지 달러 유동성 공급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확실한 시그널을 입찰 때 줘서 이렇게 금리를 꺾어버린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유동성 공급을 부작용을 해소하는 유동성 공급을 주면서 시장은 이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중후반 지나면서 국채 공급 일정 이번에도 있고 또 내년 공급 계획도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얘기들이 흘러나올 텐데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이 시점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 부담이 절정 분위기 한번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역설적으로 이 부담 이후에 완화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이번에도 반복이 될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지난주 흐름에서 그러한 힌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 부담이 공포의 절정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부담 완화의 반전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난주 흐름은 중요한 변화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시장 흐름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좀 이어지려면 페드의 실질적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 찾아봐야 될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국채 발행 일정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페드 인사들 중에서 보면은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하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페드 총재, 그다음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페드 총재 스피치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페드의 스탠스 변화 한번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10월 중반부터 11월 FOMC 회의까지 이어지는 일정에서 변화의 모멘텀이 있을지 그러한 점을 차지해야 하는 숙제는 지속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